네, 3월 신설 코너입니다. 리포트 비하인드 장안의 화제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성장을 잡고 수익성은 놓쳤던 엔터의 대장주죠. 하이브에 대해서 자세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뵙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재료 덕분에도 네. 엔터가 주목을 받은 바 있고 네. 그보다는 또 관세의 무풍지대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좀 먼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내용인지 먼저 짚고 갈까요? 예,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관세 같은 경우에도 네. 우선 이제 엔터 쪽은 대부분 이제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 온라인상으로 이제 티켓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관세를 부과할 만한 품목 자체가 사실은 많지 않고요. 네. 하더라도 뭐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거의 없어서 부과할 어떤 그런 니즈가 거의 없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중국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수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드라마나 엔터나 게임과 같은 이제 전반적인 저희 이제 컨텐츠 종목들, 네. 국내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이제 이 중국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큰 이제 상승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엔터주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연 시장에서, 그러니까 K-팝 공연 수요에서 최소한 10% 이상의 추가 수요를 촉발하는 게 바로 이제 한알령 해제라는 조건입니다. 중국에서만요. 중국에서 이제 추가되는 공연이 전체 우리 공연에서 최소한 10% 최소. 예. 이상은 이제 추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적의 어떤 추가적인 성장률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과 관련된 엔터주들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세의 무풍지대 효과는 네. 실체가 있고 네. 한알령 해제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네. 실적에 분명히 도움이 네네. 된다라는 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 진짜 기대 가져도 돼요. 한 2년, 3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 그렇죠. 이게 소위 네.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이번엔 정말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사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엔터지 않습니까? 네. 엔터주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알령이 안 되더라도 네.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네. 독야청청 괜찮다. 상관없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서구권, 좋다. 예, 네. 서구권 공연 시장이 제 투자 포인트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한알령이 열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의 최대 10% 정도의 업사이드가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투자를 논하고 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 한알령의 해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엔터주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뉴스 플로우들을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황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거의 10년 만에 2016년 하반기부터였기 때문에 거의 9년, 연수로는 10년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제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떡볶이 먹으러 가서 네. 떡볶이가 맛있어서 갔는데 네. 계란 얹어주면 좋은 것처럼 그럼요. 보너스 개념으로. 아, 그럼 보너스 개념입니다. 계란을 제외하고 네. 이제 그 본업만 지금 네. 가지고 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로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그 리포트를 하이브를 써 주셨는데 네. 굳이 많은 엔터 기업 가운데 네. 하이브에 주목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하이브가 일단은 이제 전체 네. K-팝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1위 사업자이기도 하고요. 네. 또 위버스라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일한 엔터사사 중에 유일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리레이팅, 소위 펄을 더 높게 받는 그런 요소로도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서구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연 모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엔터주를 좋게 보는 이유거든요. 그 이유에 가장 부합한 종목이 하이브고, 예. 방탄소년단,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아티스트지 않겠습니까? 예. 네, 미국과 유럽과 또 호주, 남미와 같은 비아시아 지역을 이제 드디어 점령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미는 아니시죠? 저는 아닙니다만, 네. 네, 예. 냉정하게 예, 저는 뭐 분석을 하신 거고. 누구의 팬클럽도 아닙니다. 공정성을 예. 위해서. 예, 좋습니다. 네. BTS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숫자이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맞습니다. 펀더멘탈 기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가 어디서 가장 많이 찍힙니까? 뭐 일단은 굿즈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공연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하이브는 음원이 글로벌에서 워낙 좀 잘 통하고 있어서 다른 예. 엔터사들 대비 음반 음원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45에서 약 50% 정도가 음반 음원 매출, 음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예. 음원까지 포함한 숫자가 약 한 4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매출이 한 30%. 그 외에 이제 MD, 굿즈, 컨텐츠 이런 매출들이 한 15%. 그리고 기타 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MD 컨텐츠는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예. 공연과 관련된 매출이 약 50%. 그리고 음반 음원이 약 한 45%. 네. 기타 매니지먼트 매출이 뭐 공연 그 광고 소속 아티스트가 광고 찍거나 뭐 드라마 출연하거나 이런 것도 매출로 잡히잖아요. 네네. 그런 매니지먼트 매출이 한 5에서 많게는 10%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히트를 많이 낸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때마다 그 수익 배분 구조가 맞습니다. 아티스트한테 더 유리하게 유리하게 되잖아요. 바뀝니다. 예. 그럼 BTS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TS도 이미 이제 재계약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전보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 처음 상장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네. 하이브의 전사 영업이익률이 거의 네. 20%에 육박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재계약을 거듭하면서 한 15%로 내려왔다가 네. 최근 3년간을 보시면 네네. 13%, 12%, 작년에는 사실 8%로 많이 안 좋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신사업인 게임 사업의 영향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엔터만 가지고 이렇게 8%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재계약을 거치면서 수익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BTS 그 다음에 네. 뭔가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있을까요?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세븐틴과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그리고 엔하이픈 이 세 팀이 어떻게 보면 BTS라는 어떤 실적의 기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예, 그런 상태고 사실 지금 이제 BTS가 이제 군백기를 올해 이제 곧 마치지만 예. 사실 작년도 마진이 안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 게임 사업보다는 사실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 감소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그렇군요. 예. 그 압도적으로 높은 티켓 판가나 음반 평균 판가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이제 후배 아티스트들이 대표적으로 그 세 팀의 보이그룹을 네네. 꼽을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매출 순위로 봤을 때 그 세 팀이 볼륨이 큰 건 사실이지만 예. 그 외에 이제 뭐 투어스나 보이넥스트 도어나 또 뭐 걸그룹인 르세라핌이나 이런 이제 아티스트들도 사실 하이브에 있으니까 이제 비중이 작아 보이는 것이고요. 이게 네. 딴 데 하이브 밖으로 나가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예. 가장들입니다. 대스타들이 그럼요. 예. 규모가 큽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이 한두 세 팀이 아니라 진짜 5, 6, 7, 8팀 뭐 그렇게 있는 기획사가 하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TS로 가서 네. 군 병역을 마치고 이제 네. 완전체 공연은 언제부터 맞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이제 6월 22일자로 7명의 멤버가 모두 국방의 네.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앨범 발매에 대한 준비를 비롯해서 공연에 대한 어떤 기획이 들어갈 거고요. 네. 제가 예상하는 시점은 25, 26, 25, 26년에 걸친 대규모 월드 투어의 발표 시점은 한 8, 9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때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제로 투어가 시작되는 시점은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약 한 예. 10달에 걸친 긴 투어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회차도 약 한 60에서 최소 60에서 많게는 80회차. 규모는 한 400에서 500만 명 규모. 예, 이 정도의 아주 대규모의 네네. 투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고 하면 월드 투어의 이익이 찍히는 거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이제 제가 올해 영업이익 추정을 작년도 1,850억에서 올해 약 한 90% 증가한 3,500억대로 보고 있는데요. 90% 증가요? 네, 그 이유는 예. 방탄소년단의 투어 매출은 내년부터 본격 반영이 되지만 네. 그 외에 지금 당장 보시더라도 2분기부터 이제 BTS 개인 멤버인 제이홉 씨의 월드 투어 이것만 해도 57만 명 규모입니다.
만약에 앙콜 공연이 조금만 붙어도 이거 60만 명 훌쩍 넘어가는 규모예요. 이런 방탄소년단 매출이 2분기부터 잡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있을 화양연화 10주년 이벤트라던가 예. 4월, 5월, 6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또 앨범 발매 자체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로 예상이 강하게 되고 있어요. 올해가 화양연화 10주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한 가을 정도나 늦어도 4분기 초입에는 앨범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 앨범과 관련된 성과들, 매출들,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관련된 위버스 상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이제 컨텐츠 판매액,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이 작년도 16%까지 소위 완전 바닥을 찍었거든요. 네. 올해 25년도만 보더라도 방탄소년단 매출 비중이 30%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이 가파르게 올라오고요. 네. 물론 내년도가 방탄소년단 매출 비중은 35에서 40%로 최역대치를 찍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조금 더 네. 좋은데 네네. 올해도 충분히 전년비 90%가량의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작년보다 네. 90%가량 늘어난 네. 예, 굉장히 공격적인 네. 실적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투자의 매력도이지 않습니까? 네네. 좋은 기업과 또 좋은 주가는 다른 다르죠. 네. 예, 분석이기 때문에 네. 최선우주 엔터에서 여전히 하이브로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네. 그 전에 말씀 주셨던 목표가 31만 원이거든요. 변함 없으신지 지금 주가는 25만 원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엔터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하이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도 31만 원, 타겟 퍼로 한 39배를 적용한 기존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제 이런 엔터 업종을 투자하실 때는 네.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점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서구권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주가가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를 사실 고민해 보시면 지금이 예. 팔 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방탄소년단의 대규모 월드 투어가 발표되는 시점. 제가 아까 8, 9월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 시점까지는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 업종의 주가는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때까지는 제 목표 주가 31만 원 도달을 하면은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저는 포텐셜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23년도가 엔터 업종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역사상 최고점이었는데 네. 그때 영업이익을 하이브는 올해 그 수준을 넘어설 걸로 강하게 예측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23년 수준의 주가 수익 배수만큼은 무조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를 똑같이 적용한 게 31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신고가 간다고 보시는 건데, 예, 네. 2023년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31만 2,500원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흐름이 붙으면 그것도 넘볼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가능하다고 주셨고 생각하고 기간으로 보면 네. 월드 투어 발표 예상 시점인 네. 8, 9월 정도까지는 괜찮다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